니야, 저기 저 뚱뚱한 여자 좀 봐봐. 너 진짜 내가 죽을래. 왜 저 여자랑 입 이혼했는지 이제 알겠지? 꼴값 떨지 마. 전 남편은 입 감이 어딜. 번쩍이는 명품 야, 너 시계를 진짜 흔들며 죽을래.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옆에 바싹 떨지 마. 붙어선 입 젊은 감이 아내는 어딜. 진열대에 야, 너 놓인 진짜 반찬통을 집어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꼴값 바닥에 떨지 마. 내던졌습니다. 입 감이 어딜. 손님들이 야, 너 진짜 가득한 죽을래. 좁은 가게 안 미지는 벼락을 맞은 듯 꼴값 그 떨지 자리에 마. 굳어버렸습니다. 입 감이 어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안 다물어. 골목을 가득 채우는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전 남편 부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미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찾아 헤맨 시간이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들던 전 남편 앞에서 미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의 숨이 멎었고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고 이 통통한 반찬 가게 아줌마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법원 도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미진의 삶에 찍힌 것은 차갑고 흐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강미진, 38. 결혼 10년,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태석은 이혼 서류를 건네던 날, 단 한 번도 미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위자료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살 좀 빼고 살아. 그게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야. 그는 그렇게 돌아섰고 미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태석은 양육권 서류에 미진의 도장을 받아내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미진을 한 번도 직접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했어. 그 말들이 씨앗처럼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지는 동안 미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미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집안에만 있었고 공식적인 이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반찬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그릇을 닦다 손이 텄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가게 월세와 재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미지는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처음으로 흔들린 것은 예준이 생일이었습니다. 미지는 며칠 전부터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씩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계란말이, 미역국, 낡은 도시락통에 꼭꼭 눌러 담아 오태석의 집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현관 앞에 그 도시락통이 그대로 반송되어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진은 예준이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학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무리지어 쏟아져 나오는 사이 예준이와 서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진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예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반대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쫓아가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홀로 남은 미진의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뻗었다가 힘없이 내려앉은 그녀의 손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상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미진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작고 허름했지만 단골이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언제나 조용히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인데 왜인지 자꾸 생각난다고. 미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입 밖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게 안쪽 선반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린 예준이와 서아가 미진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진은 힘든 날이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새벽 4시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골목 초입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추는 것을 미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간을 보고 불을 줄이고 손님에게 웃음을 건네는 사이 골목 저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석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세린이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은 젊고 날카로운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미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기 때문입니다. 오태석은 그 시선을 즐기듯 여유롭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카운터 뒤에서 굳어버린 미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비틀린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태석이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장사는 잘 돼? 우리 애들이 요즘 엄마 생각도 안 하던데. 그 말이 비수처럼 미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세리는 카운터 위에 놓인 반찬통 하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내뱉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사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반찬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뚜껑이 튀어오르며 반찬이 쏟아졌고 가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카운터를 짚은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석은 그 정적을 즐기듯 천천히 팔짱을 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묵직하고 낮은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없이 미끄러지듯 멈춰선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꽉 채웠습니다. 운전기사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잘 다려진 검은 슈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태석마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석 부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미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12년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찾아 헤맨 시간이.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오세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진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12년.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메아리 쳤습니다. 심재원, 더심그룹의 오너,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과 식품 계열사를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참은 채 그와 미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태석은 굳어버린 얼굴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억지로 비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오세린만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심재원은 고개를 들고 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래 찾아 헤맨 사람이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태석 부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왔을 때처럼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묵직한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가게 안의 공기가 풀렸습니다. 오태석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미진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손님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결국 오세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진은 손에 들린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심재원의 제안은 너무 거대해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그녀를 붙잡은 것은 오태석이 가게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 엄마 생각도 안 하던데. 그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으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반찬 가게로는 오태석의 돈과 변호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더심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재원은 따뜻한 차를 직접 따라 건네며 12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업 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버티던 중 병원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말없이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밀었던 일. 그 한 그릇이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붙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미진이었다고. 미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년 전, 이혼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잠깐 도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던 조용한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시키지 않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미지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지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심재원은 미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12년 동안 그 식당을 찾아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다 우연히 골목을 지나다 미진의 가게 앞에 서게 되었고 진열대 안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속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파 보이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누구를 살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심재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12년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 그룹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직원 수만 명이 매일 먹는 곳입니다. 그 식당의 팀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으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미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만 증명하겠습니다. 누구의 후광도 없이요. 심재원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미진의 첫 출근 날, 더심그룹 본사 지하 구내식당은 거대한 항공모함의 심장부 같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과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주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진이 유니폼을 입고 조리대 앞에 서는 순간 주방 안의 눈빛들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눈빛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 회장님 낙하산. 가장 노골적인 것은 그룹 내 식품 사업부를 총괄하는 최지현 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진의 첫 출근 날 아침 주방 입구에서 미진과 마주치자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한마디를 남기고 지나쳤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시장에서 반찬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아시죠? 주변에 있던 조리사 몇 명이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내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료 손질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했고 막내 조리사가 실수로 쏟은 국물을 말없이 함께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 미지는 혼자 남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자투리 채소와 멸치, 다시마,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 화려한 재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퇴근하려던 조리사 한 명이 뒤를 돌아보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진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단 한 동작도 낭비가 없었습니다. 채소를 써는 속도와 깊이가 일정했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손길이 마치 오랜 시간 몸에 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조리사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지는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아 주방에 남아있던 조리사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별건 아닌데 맛 한번 봐주세요. 조리사들은 어색하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몇몇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진에게 그 작은 변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오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 심그룹 납품계약 공고문을 바라보며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더 심그룹이 계열사 전체 식자재 납품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에 구내식당 팀장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즉시 홍보대행사와 온라인 언론사 몇 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돈이 오갔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심그룹 낙하산 논란, 시장 반찬가게 출신 팀장 허위 경력 의혹,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검색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미진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쌓여갔습니다. 미진은 퇴근 후 가게로 돌아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달린 기사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미진을 무너뜨린 것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준이와 겨우 연결된 짧은 통화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전과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쁜 짓 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미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태석의 공격은 생각보다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풀린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구내식당에 식품사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전날 점심 메뉴를 먹은 직원 수십 명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룹 감사팀이 즉각 주방에 투입되었고 미지는 팀장으로서 모든 조리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최지연 임원은 감사팀과 나란히 서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냉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식재료 입고
기록과 조리 온도 체크 일지를 직접 꺼내 제출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방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미지는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지는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티게 해주던 힘이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바닥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미지는 조리대를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히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불이 켜졌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였습니다. 심재원이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할머니 스스로 느낌이 왔는지 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올리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곁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할미도 안다. 근데 말이다, 아가. 지금 내가 주저앉으면 누가 저 아이들 데려오냐? 내 손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손이야. 그 손으로 지금 내 자신부터 살려. 미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 사고의 원인은 미진의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납품된 식자재 중 하나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었고 미진의 조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진이 꼼꼼히 작성해둔 식재료 입고 기록 덕분에 원인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었다는 말이 감사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최지현 임원은 그 결과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심재원이 미진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진의 이름 옆에 적힌 직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팀장이 아니라 그룹식품사업부 수석 개발 셰프였습니다. 미진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재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강미진 씨가 누구인지 오늘부터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심재원의 비서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미진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특급 호텔 주방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총주방장 자리에 오른 이력, 대한민국 최초 여성 조리 기능장 자격증 취득 기록, 국제 요리 경연 수상 내역들, 결혼 후 오태석의 강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력을 지워버리기 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미지는 그 파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워버렸던 시간들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재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태석 씨가 가져간 레시피 노트,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자리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미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재원의 선전포고는 간결했습니다. 더심그룹 계열사 전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식품 전문가, 미식평론가, 기자단 100명을 초청하며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품 후보 업체 중 하나로 오태석의 식품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사람으로 강미진의 이름이 공식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태석은 그 보도 자료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는 자신이 돈으로 매수해둔 평론가들과 언론사 명단을 펼쳐놓고 이번 무대가 강미진을 완전히 매장할 최고의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결전의 날 더심그룹 본사 대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고 생중계 화면에는 이미 수십만 명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무대 한편에 선 오태석은 최고급 수트를 입고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뒤편으로는 화려한 색소와 금가루로 장식된 디저트와 요리들이 보석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반면 강미진은 흰 조리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제철 생선구이. 화려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수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연회장 전체를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석의 음식이 먼저 전문가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첫 한 입에 몇몇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드는 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로 미식평론가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다음 한 입이 당기질 않는군요. 이윽고 미진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자극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깊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이 혀 끝에서 천천히 퍼지고 나물 한 가닥에서 봄 햇살 같은 향이 올라왔습니다. 생선 한 점을 삼키고 나서도 입안에 여운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품공학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완벽한 균형입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재료 본연의 성분만으로 이 깊이를 끌어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철학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어 젊은 음식 전문 방송인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으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인 것 같아서요. 승패는 이미 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심재원의 법무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미진의 레시피 노트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눈물 자국이 번진 낡은 노트였습니다. 법무팀장이 담담하게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노트의 필체는 강미진 씨의 필체와 100% 일치하며 잉크 성분 분석 결자. 최소 7년 이상에 걸쳐 기록된 문서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태석 씨가 설립한 식품 브랜드의 주력 레시피는 이 노트의 내용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연회장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태석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미진의 음식을 강제로 외면하게 만들며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음식은 맛없어. 다시는 생각하지 마. 연회장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생중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오태석은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발버둥치며 미진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대 위 미진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재원이 그녀의 곁으로 걸어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공개 블라인드 테스트가 끝나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과 포털 메인 화면은 온통 오태석의 일그러진 얼굴과 미진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시피 도둑의 민낯, 10년간 아내의 재능을 훔친 남자, 제로에서 다시 선 조리기능장 강미진.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오태석의 식품 브랜드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폭락했고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서 제품이 줄줄이 철수되었습니다. 오태석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오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은 오태석이 혼자 꾸민 일이라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오태석은 저작권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진에게 진짜 중요한 싸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심재원의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오태석이 급하게 처리하느라 정기 면접교섭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첫 면접교섭 날 미진은 심재원 그룹 본사 로비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태석 측 변호사가 데려온 예준이와 서아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입구 쪽에 서서 발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서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엄마 하고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진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준이는 처음엔 뻣뻣하게 서 있다가 엄마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조용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의 명백한 증거 앞에 법원은 오태석의 친권과 양육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모든 권리를 강미진에게 이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미진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오태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지만
오태석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방청석의 미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부 저 여자가 꾸민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재판장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길에 시어머니가 인파를 뚫고 뛰쳐나와 미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초췌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주를 퍼붓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미진은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진이 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익명으로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미진은 그렇게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악인들이 역사의 뒤길로 사라지는 동안 미진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재원은 오태석의 식품 브랜드가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 해외 투자사를 통해 그 공장과 유통망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의 소유 명의를 강미진 앞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미진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심재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빼앗긴 것들입니다. 돌려받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미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우의 정원 대신 강미진의 이름을 건 프리미엄 가정식 브랜드 미진의 부엌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때 오태석이 훔친 레시피로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는 미진의 철학이 담긴 저당 건강 가정식을 생산하는 베이킹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전국으로 뻗어있던 유통망은 미진의 음식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혈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장장은 미진이 고집하는 유기농 재료와 복잡한 공정에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팽팽한 긴장이 흐르던 날, 미진이 지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심재원이 예고도 없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따로 불러 1시간 동안 막힘없이 브랜드 철학과 장기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장은 미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지연 임원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길에 미진을 붙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틀렸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변화는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예준이와 서아가 학교 가기 전 미진의 주방으로 달려오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싸줘? 서아가 앞치마를 붙잡고 물으면 예준이는 이미 도시락통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송되어 돌아오던 도시락통을 붙잡고 골목에 서 있던 그 밤이 이제는 아득하게 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예준이와 서아가 저 멀리서 연을 날리며 뛰어노는 동안 미진과 심재원만 남았습니다. 심재원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찾아갔던 그날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를 살렸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밥 한 그릇을 내밀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12년 동안 찾아다닌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른 크기 2개와 아이들 손가락에 맞는 작은 2개. 모두 같은 모양의 단순한 백금 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심재원이 미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미진 씨와 예준이와 서아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진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서 연을 든 채 달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미진의 부엌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건강 가정식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미진은 아시아 여성 기업인 대상 시상식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레시피의 첫 번째 재료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객석 맨 앞자리에서 심재원과 훌쩍 자란 예준이, 숙녀티가, 나는 서아가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깊은 밤, 미진은 연회장 주방을 지나다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등, 희끗해진 머리카락, 오물 묻은 청소복 차림으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오태석이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들어 미진을 보았습니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전처의 모습 앞에서 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미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분노도 경멸도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다시 채울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미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밝은 조명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오태석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눈부신 사람이었는지를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고 가장 쓰라린 눈물이 가장 빛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강미진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발로 굳건히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